얼굴 마사지는 아예 효과 없다. 붓기가 계속 안 빠지는 것은 붓기가 아니고 살이다. 호박이 얼굴 붓기 빼는데 효과가 좋다. 안녕하세요. 나오미 부가간멜과의 서백건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붓기 관리 한간에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호박즙을 먹어야 된다, 얼굴 마사지를 해야 된다, 아니면 얼음찜질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온찜질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제가 간추려서 한번 모아봤어요. 너무나 많았는데 한번 간추려서 모아봤는데 그 간추려서 모아본 얘기들에 대해서 이건 진짜 진실이다, 타당성이 있다, 아니면 이건 별로 관련이 없다, 그런 진실과 거짓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전문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조금 와전돼서 들릴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양해 말씀을 좀 미리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술 후 얼굴 붓기의 진실 혹은 거짓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PPT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얼굴 마사지에 대한 거, 두 번째로는 음식,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잡다구리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묶어서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얼굴 마사지입니다. 얼굴에 노폐물이 빠지는 림프혈을 자극하면 순환이 잘 되어 붓기가 빨리 빠진다. 저는 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붓기가 부으면서 붓기가 빠지는 거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이 라면 먹고 부었어, 아니면 내가 심장이 좀 안 좋아서 손발이 막 붓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물질들이 모이고 그런 것들을 빨리 회복을 시키고 림프계로 빠지는 그런 것들이 상당량이 많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얼굴에 마사지 세게 받으면 안 되죠. 그냥 마사지, 림프혈을 자극한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림프혈을 자극하면은 그게 더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얼굴에 그런 림프와 관련된 마사지를 받는 거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귀에 혈자리가 모여 있어서 귀 전체를 손가락을 이용해 꾹꾹 누르면 붓기가 빠진다. 세모,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세모. 왜냐면 제가 한의사 전문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한의 쪽에서는 귀의 혈자리에 분명히 림프를 자극할 수 있는 혈자리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꾹꾹 눌러주면 도움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그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양의학 쪽에서는 어떻게 뭐 증명된 사실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세모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안 해주는 것보다는 해주는 게 뭐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굴 마사지 도구로 하는 것은 다 효과가 없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X. 어느 정도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마사지를 받는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조금 혈액순환이나 아니면은 림프계로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좀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구를 사용해서 다 효과가 없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X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주 세게 하는 경락 마사지가 아니라면은 얼굴뼈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얼굴을 많이 만져주고, 어떤 손이 됐든 도구가 됐든 많이 만져주고 하는 것들은 저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제 환자들한테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번째, 얼굴 마사지는 아예 효과 없다. 네,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고요. 얼굴 마사지 효과가 있습니다. 마사지 효과가 있고 림프절을 풀어주는 것도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식입니다. 호박이 얼굴 붓기 빼는데 효과가 좋다. 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 사람들도 호박죽 먹으면은 붓기 잘 빠져요. 신장에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뇨작용을 좀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붓기가 빠지는데, 이게 수술 환자들한테 특히 효과가 있다? 그건 아니죠. 근데 안 먹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특히 효과가 있다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같이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이뇨작용을 시키고 하는 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호박죽 먹기 좋잖아요. 수술 끝나고 나서 호박죽 많이들 드십니다. 근데 가끔씩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호박죽을 먹기 시작했는데 얼굴 붓기가 더 붓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특히 입을 묶는 양악수술, IBRO에 환자에 있어서 정말 호박죽도 넘기기 힘든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로 된 음식, 특히 뭐 곰탕이나 아니면은 에너지 드링크나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먹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고형물의 음식이 위로 들어가지 않다 보면은 살은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도 적어지고 그 다음에 고형물의 음식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입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는 살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게는 6, 7kg, 적게는 3, 4kg 정도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입을 풀고 나서 호박죽을 계속 먹어요. 건더기 있는 호박죽도 먹고 막 먹기 시작합니다. 그럼 붓기가 쭉쭉쭉 빠져야 되는데 고형물의 음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몸은 리바운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살이 찌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게 붓기가 정체된 것 같고 더 붓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도 호박죽은 붓기를 빼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보이차, 파차, 녹차 등 차를 마시면 이뇨작용으로 노폐물을 빼면서 붓기가 빠진다. 저는 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뇨작용이 아까 전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도 수술받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이뇨작용을 일으키면은 얼굴에 조금 평소보다 붓기가 좀 빠지거나 그런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붓기를 빼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더 많이 붓는다. 간이 된 음식을 먹지 못하거든요. 수술 후에는. 왜냐면은 입이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자극적인 음식은 상처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 짠 음식을 못 먹게 되다가 수술 받으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많이 할 거예요. 나 옛날에 정말 떡볶이 많이 좋아했는데 매운 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라면을 먹어도 엄청 맵게 느껴지는 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수술 끝난 후에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밥 먹고 면 먹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물어봐요. 선생님 저 라면 먹어도 돼요? 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그러면은 라면 먹어도 되는데 엄청 짜고 엄청 맵게 느껴질 수도 있어. 막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럼 실제로 진짜 너무 맵고 너무 짜고 막 그렇게 느껴져요. 이게 미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 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먹게 되면은 그게 확 다가오게 되거든요. 나중에 또 적응이 되긴 하지만 수술 후에 뭐 한 달까지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있어서 양악 수술 받으시거나 윤곽 수술 받으신 분들이 짠 음식을 그렇게 쉽게 드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좀 피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5에 가까운 세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밤에 먹는 야식이 가장 많이 붓는다. 먹고 자면 당연히 많이 붓죠. 먹고 자면 당연히 많이 붓습니다. 당연히 다 소화를 시키고 수술 받으신 데는 소화를 시키고 주무시는 것이 붓기를 빼는 데는 당연히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 숟가락, 노착, 티백으로 차갑게 냉찜질을 해주면 붓기가 가라앉는다.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의 얘기예요. 절대 수술 후에 48시간이 지난 다음에 냉찜질을 하는 거는 저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 특히 많이 붓고 멍이 든 사람들, 그러니까 피가 고여 있는데 이 수술 후에 피가 안 나게 수술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피가 이제 안쪽에 고이게 되겠죠. 많이 고이게 되면 그게 이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염증이라기보다는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그런 피가 좀 나더라도 몸 위에서 빨리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피를. 근데 그 피를 빨리 흡수를 못하거나 아니면 그 양이 많다거나 그럼 혈구들이 세포가 죽어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턱 아래쪽으로부터 이제 멍이 들기 시작하죠. 그 멍이 점점 옅어지면서 가슴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그런 멍이 든 그런 피가 고여있는 그런 상태에서 얼음찜질을 하게 해주면 몸이 그거를 흡수하는데 방해 요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절대 48시간 이후에 냉찜질을 해서는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X입니다. X. 일반 사람들한테 허용되는 얘기고요. 뜨거운 물로 모공을 열어서 씻고 마지막에 찬물로 마무리하면 얼굴 근육이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붓기가 빠진다. 저는 이것도 X야. 이것도 그냥 일반 사람들. 일반 사람. 뭐 얼굴이 좀 많이 붓거나 평소에 그런 사람들이 하면은 뭐 좋을지 몰라도 수술하고 나서는 마지막에 찬물로 한다? 찬 거는 저는 되도록이면 조금 적어도 한 달간은 급격히 빠지는 그 한 달간은 피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저는 X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 때 천장을 바라보면서 자야 얼굴이 안 붓는다. X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다리 수술을 했을 때, 다리를 이렇게 비계를 쌓아놓고 이렇게 올려놓죠. 그게 뭐냐면은 붓기를 빼기 위한 겁니다. 혈류량이 심장 쪽으로 모일 수 있게, 들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붓기를 빨리 빼는 건데,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도 제가 한 일주일 정도는 베개를 한 3, 4개 정도 해가지고 조금 상당히 상체를 세워놓고 주무시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얼굴을 붓기를 빼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천장을 보면서 자야 된다?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X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의 엄지와 검지 사이를 10분 정도 꾹꾹 눌러준다. 꼭펼 지압. 그렇죠. 뭐 이렇게 많이들 하죠. 많이들 하는데 전 세모. 이것도 제가 한의학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눌러서 뭐 이제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소화를 증진시킨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저는 들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좋아지면 붓기가 이제 빠지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겠으나 제가 검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세모라고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30분 동안 격하게 운동하면 살도 빠지고 붓기도 빠진다. 이 X입니다. 격하다는 얘기 때문에 저는 X를 줬는데요. 격하게 운동을 하면은 좋지 않습니다. 격하게 운동하면은 운동을 잘 하지도 못할 뿐더러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그 대신 운동을 하는 거는 추천을 합니다. 30분 좋습니다. 30분 오케이. 하지만 어느 정도냐면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요. 땀이 살짝 날 정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뛰는 운동도 저는 별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조깅 해도 돼요. 저는 조깅 말고 빨리 걸으세요. 빨리 걷는데 땀이 조금 날 정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걷는 게 좀 힘드시다면 사이클, 자전거를 조금 실내에서 탈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사이클을 30분 정도 살짝 땀이 날 정도, 세게 굴리지 마시고 그 정도는 붓기를 빼는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몸에 열기가 나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이죠. X, 어떻게 보면 X라고 할 수 있는 격한 운동 안 됩니다. 족욕 혹은 반신욕을 하면 혈액순환에 대해서 붓기가 빠진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받고 나서 이제 붓기가 빠지는 시기에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면은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붓기 빠지는데 도움이 되고 그게 이제 림프절 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술 후 붓기를 빼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자, 이제 기타 붓기 상식인데요. 첫 번째, 붓기가 계속 안 빠지는 것은 붓기가 아니고 살이다. 국가에 공감을 합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많이 안 빠지고 늦게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늦게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3개월 지나고 왔어요. 3개월 지나고 왔으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80% 붓기가 빠져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붓기가 안 빠져서 너무 속상해요 라고 왔는데 제가 몸무게 어떻게 찌셨어요? 그러면 선생님 저 교합이 너무 잘 맞아서 너무 잘 씹어서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었어요 해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오면 그건 이제 붓기가 아니고 살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붓기가 빠지는 시기에 특히 한 3개월까지는 조금 살이 찌지 않게끔 하는 게 붓기가 빠지는 효과도 보이고 실제로도 조금 붓기가 잘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BMI가 늘면은 붓기가 많이 붓고 빨리 빠지긴 하지만 그 중간에 BMI가 이제 늘면은 이게 좀 붓기가 빠지는 게 좀 느려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진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살이 찌지 않게, 체지방이 늘지 않게 하는 게 붓기를 빠지는 효과를 좀 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늘면 또 잘 안 빠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붓기는 그냥 유전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체지방률의 BMI를 갖고 있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많이 붓고 어떤 분은 적게 붓고 좀 그런 것들은 좀 환자들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전이다라고 보기에는 아니고요. 조금 차이가 있다. 유전까지는 아니고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다. 세모.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다는 5. 자, 세 번째로 여성 호르몬 때문에 여자들이 더 많이 분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분들에 따라서도 전혀 붓기가 거의 없으신 분들도 있고 많으신 분들도 있고 남자분들 중에서도 붓기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적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그런 쪽에 내과 쪽에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제가 댓글로 한번 남겨드리겠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붓기가 안 빠지면 몸이 안 좋은 것이 병원에 가봐야 된다. 그렇진 않습니다. 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한 석 달 정도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피곤하면 붓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당연합니다. 이게 잠을 자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잘 먹고 잘 자고, 먹어도 먹는 게 조금 부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은 빠집니다. 근데 자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때는 저희가 눈도 쉬고 장기도 쉬고 근육도 쉬고 하는데 그런 게 전부 다 몸의 회복을 위한 시간이거든요. 당연히 잘 자야 되는 거는 필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술 후 2개월 동안 붓기 관리를 해줘야 된다. 저는 2개월뿐만 아니라 3개월. 더 많이 투자를 하면 6개월까지도 저는 붓기 관리에 투자를 해야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붓기 관리뿐만이 아닙니다. 이 붓기 관리가 아니라 새로운 뼈의 근육이 떨어졌다 붙으면서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근육이 적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붓기 관리의 일환이 아니지 않나. 그런 걸 위해서는 2개월뿐만이 아니라 3개월, 6개월까지도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한간에 이제 인터넷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붓기 관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것들은 정말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조금 아닌데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취사 선택 잘 하셔가지고 수술 후에 최상의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거는 의사가 해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도 강조드립니다. 이때까지 나오미 구강암외과의 서백건 원장이었습니다.